행동해도 돼, 입혀도 돼. 근데 생명을 감수하고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서울역에 도착해서 YMC, 이게 YMC거든요. 지금 공부해 있는 거예요. 여기 탁감으로 하면서 옥탑방에 살면서 이렇게 아이를 켰는데 얘네들이 이래봬도 당대의 최고 천재들이고 힐스턴 박사가 온다고 하니까 당대의 최고 천재들이 여기는 뭐 배제학당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공기중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승만한테 배우기 위해서 성경반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신문지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했다가 바로 삭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간접적으로 독립운동 정신, 독립운동을 풀어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고 이게 이제 진대트라고 충무입니다. 원래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올라고 했었는데 신원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부터만 모르잖아. 근데 YMC는 국제적인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래서 일본이 중국하고 한국이 중국과 합방점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도저히 참가 못하니까 이승만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조작한 사건이 대보인 사건입니다. 이승만을 때려잡기 위해서 체포했는데 그 사람 명수가 105명이야. 그래서 대보인 사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승만만이라도 살리려고 외국을 망명을 보낸 거죠. 이승만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승만을 망명 보내는 조건으로 체포를 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또 출국하기 전에 일본의 가마쿠라라는 곳에 조선 유학생들이 있다, 일본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대의 천재들이죠. 일본 유학하게 보면은 미국 유학하면 더 좋지만 미국 유학 신부가 비자가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유명한 1919년 28 공정 독립선언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승만 박사 키운 애들이 28 독립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여파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명하게 이제 얼굴이 이제 생각을 백반수라는 거랑 또 김성수, 인천 김성수, 백반수 이런 쟁쟁한 인물이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분이 바로 존 모트라고 하는 국제 YMC 총무입니다. 노벨 평화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이승만을 이미 청년 시절부터 교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제 YMC 임원들이에요. 인도 대표, 중국 대표, 아프리카 대표, 생존하요. 그 중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YMC 출신으로 존 모트의 이런 후원과 지지를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도착하자마자 1913년도에 한국계 피판이라고 하는 백오인 사건의 진실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한국 민족을 부정시켰다. 그래서 한국계 피판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궁금하니 목사들 중에서도 중국자가 많잖아요.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교과서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한쪽은 성경이면 한쪽은 정치적으로는 엄청 적어요. 그 중에 한 목사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추천사를 쓰는 거 아니? 첫째, 부끄럽다. 두 번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책에 추천서를 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고 장로고 이 책을 읽으면 다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 목사나 선교사도 역사책을 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기독교 역사책을 쓰는 거예요. 조선선 역사책을 쓰고 그리고 가장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인재들 양육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독립을 하고 건국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회 각본의 최고 엘리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 출신들이 주미 대사도 나오고 양규찬 외무부 장관도 나오고 각종 인물들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 거죠. 똑똑한 인재 많아. 1939년도 사진인데 한인 기독교회를 세우고 진축을 했는데 강화문처럼 만들었어요. 나라왕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강화문처럼 만들어서 완공식 한 게 1939년도 완공식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업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산업운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조약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미국의 국락기념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 1차 대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이 유학생을 함께 했는데 이게 정한경, 그 다음에 이게 우복자가 누구냐? 바로 남궁영하고 결혼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남궁영은 누구예요? 무궁화를 작곡한 무궁화꽃을 무궁화를 개발한 남궁옥 선생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대희 이런 청년들이 그때부터 함께했던 거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미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워싱턴에서 군축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야심, 일본이 3차 내버려두면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기 대한민국에도 우리 조선이라도 공격을 시켜줘야 일본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일본의 외교에 넘어가가지고 미국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인 정부 민주정식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1990년도 12월 28일 날 취임식인데 이게 손정도 목사예요. 손정도 목사. 그리고 여기에 그 화환을 걸었죠. 화환을 누가 졌냐면 손정도 목사님 딸 손진실이가, 그 다음에 이게 이동희, 이승만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 그 다음에 이동영, 여기 이동희, 그 다음에 여기 안창호, 그 다음에 박은식, 그리고 이런 이제 입정의원들하고 기념 촬영을 한 거죠. 이게 최초의 공식 조명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무정 대통령. 그래서 워싱턴 DC에 빅트라이라는 그 스튜디오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사진 찍는 데예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최초 조명으로, 상해 이무정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때 찍은 사진이 한 서너 장이 있어요. 당연히 컬러가 돼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산일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기록이 하나가 이게 1주년 기념 사진이에요. 1920년도 3월 1일 날 워싱턴 호텔에서 기념 촬영했는데 이게 이승만 박사, 이게 김규식 박사, 그 다음에 이게 임정식 초대 유엔 대사를 하시죠. 임정식 박사. 그 다음에 이게 노드김이라고 오벌린 대학교 여대생인데 종북 좌파가 100년 전쟁이라는 그 거짓말 역사를 만들어서 불이 엮었죠. 불륜을 엮었죠. 이렇게 악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윤병호 목사, 박용만, 이런 이제 훌륭한 분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고. 자, 이 사진이 프란체스카를 만나게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회의를 할 때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최초로 여객기를 탄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여객기입니다. 대단하죠? 이승만 박사는 모든 게 최초야. 모든 게 최초야. 최초의 여객선을 탄 분이야. 그래서 런던에서 파리 공항에 잠깐 머물렀다가 제네바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누굴 만나죠? 프란치스카를 만나죠? 그 다음에 1934년도 11월 달에 뉴욕에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동수횡단을 합니다. 동수횡단을 한 다음에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또 갑시다. 그래서 어제 내가 방송 만났더니
외국인 프란치스카하고 결혼한 게 추석 사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프란치스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카는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워낙 똑똑하니까 애한테 사업가를 물려주려고 모든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세상으로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도 하고 영어도 하고 공식 통역을 할 정도로 또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조사처럼 속기록 또는 타이피스트 옛날에 타자기 얼마나 기대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모든 외교 문서를 다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의 보호를 할 수 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이시영 인정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시영한테도 간첩이 들어왔습니다. 이시영한테도 간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25 날 때 전날 간첩이 와가지고 피난 가지 말라고. 이시영한테 피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북한이 침략해가지고 이시영을 잡아다가 폭선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한테들은 간첩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프란치스카가 부서가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엎어질 때만 해도 혐오하는 사람이야. 혐오하는 사람이 남북으로 달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아버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시간이 아슬아슬하잖아. 이 시험만 해도 상해 인생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공장을 할 준비했었는데 근데 이승만 박사 심지어 최병덕이도 마찬가지고 삼성 최병덕이한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자야. 그러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프란치스카의 비서가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전혀 간첩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외교 문서를 줄 수 있는 타이피스트를 보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초대 수상이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군인 출신이 첫 수상 경쟁을 한 거야. 근데 군국주의니까 당연히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우위잖아요. 군국주의니까. 근데 이노우에 가로우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일본이 신생 또 서양 국가처럼 돼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그러려면 영어 문서를 읽고 쓰는 사람이 된다. 한마디에 이토르가 된 거지. 이 정도 중요한 거예요. 외교 영어를 할 줄 알고 외교를 산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외교 문서를 타이핑할 수 있는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프란치스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는 김일성이의 후처있죠. 김정숙이가 애 낳다가 죽었잖아. 에벤더를 때려가지고 죽었다는 소문인데 첫째 애인이 바로 누구냐? 북한 타이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최용곤이 있었었는데 걔를 이제 붙여드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제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고 이승만 박사가 선지자를 떠오르고 기관 기습을 예언했으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때 한이 시향하느라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요번이 바로 폴로트 선교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키운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이승만 박사의 모든 인생이 아까 뭐 한미동맹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폴로트 박사라든지 선교사들에 대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청년 시절부터 이때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이승만 박사를 이제 그렇게 잘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2의 한인 자유대화 아까 필라델피아에서 제1에 대해 했죠. 1919년 3.1년 다음에 그리고 못하다가 이제 하는 거야. 왜? 독립이 일본이 퇴강하면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서재필 박사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 이게 폴로트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굉장한 이제 학계 뭐 조지 워싱턴 미디엔 총장이라든지 상하원이라든지 이들이 지하파들이 이제 한국에 독립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를 끝까지 도왔던 분들이고 유엔 회의에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념 촬영하는데 요분이 바로 김현철, 바로 재무부 장관이지. 이승만 박사가 사실 재무부 장관 김현철이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기붕이가 쫓아낸 거지. 그 재무부 장관 하니까 돈을 많이 잖아. 자꾸 이기붕이가 정치 자금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안 줬어. 그때 이기붕이가 공격해가지고 김현철을 잘라고 그래. 근데 이때부터 벌써 이승만 박사를 모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웠던 사람들은 다 당대의 천재들이었던 거죠.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립하자마자 바로 재무부 장관을 시켜도 하고 한국은행장을 시켜도 하고 그게 이제 초대 유엔 대사 임경식, 초대 유엔 대사하고 제2대 외무부 장관 장택상 다음으로 외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요게 이메리 여사고 이분이 이현승 목사라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책을 쓰죠. 일대기를. 그 정도로 이승만 박사 잘하는 분으로 후원했던 거죠. 이렇게 건국 10대 이게 사진 많이 아는 사진이고, 자, 그 전에 먼저 이게 재헌회의가 구성돼가지고, 초대 재헌회에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이 아이들이, 이 학당이지. 이 학당. 그럼 얘네들 누굴까? 돼지학당이지. 돼지학당 아이들. 돼지학당 교육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이렇게 했던 거죠. 초대 재헌의장 회의를 이끌는 것이 요분이 이제 알지만 하지 행정사령관, 요분이 빈 소장, 그 유명한 빈 소장. 이분이 실사단장으로 공정장관을 했어요. 그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전쟁에 도왔다가 포로가 됐잖아. 자,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사인합니다. 근데 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 최하영이라고 헌법 전문가야.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해가지고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들고 내각제를 만드는 거야. 첫 헌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대결 상황인데 대통령 주신대로 해야 된다. 내각제는 안 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내각제를 대통령 주신대로 고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하영하고 남산 김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유진호가 헷갈리는데 유진호는 간사야 간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헌법 사회라는 거고 이게 이제 대통령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그래서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헌법을 씌웠지. 그치? 자, 저거는 저 사진은 헌법이 없죠. 건국 칠 때는 날씨가 화창해서 안 씌웠는데 이때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렇게 헌법을 씌웠어. 그래서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취임 선서를 누가 썼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썼지. 초대 대통령이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함을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함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는 나중에 더 바꾼 거예요. 건국 10대 메가더 원수가 왔죠. 메가더 원수가 5살 차이에요. 그래서 73살 때고 이는 68세 때 5살 때. 그래서 형제와 같은 그런 나이인데 최초의 국가 원수로 온 거예요. 왜냐면 일본 공정사령관이잖아. 일본에 가까운 수잖아. 그리고 이전에 전쟁 났을 때는 인천상륙작전에 메가더 사령관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들어왔죠. 이때는 연합군사령관, 미국동군 사령관, 일본 군정사령관 세 가지로 해서 자기 왔고 요 사진 안 보이는데 요 뒤에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앤소니 닉슨이라고 유명한 정보원이에요.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놓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북한에 남천국을 다 안 해요. 다 아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북한에 기습이 있으니까 트루먼 대통령한테 한미 삼보 방위조약을 이때부터 이미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한미동맹 지금 얘기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야 한미승만 추하셨는데 한미승만 가족회하고 맺자 이미 트루먼 대통령한테 이 얘기 했습니다. 트루먼이 안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중에 휴전 대회식 하게 된 거죠. 이제 건국식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내가 넣었을 수 있고 화지중장도 있고 또 유일한 3.1운동의 그 생존자의 오세창 선생이 있어. 만세 삼창을 누가 했을까? 오세창이가 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국식에 참석을 했으니까 맥어더가 답방으로 일본도 한번 와라.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에다가 찍었는데 이게 제시나 교수가 많은데 자 1948년도 10월 19일 날 도착했어요. 하네다에 뭐가 일어났지? 여수 반란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죠?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때 어떻게 알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야? 대통령 없을 때. 그러니까 소련에서 여수 반란 사건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루 만에 올라오시게 되는데 또 대변할 때 소리가 많아요. 자, 대한민국이 인주를 받았어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았잖아. 12월 12일 날 갔잖아 이런 소리에. 그러니까 하네다 공항에 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뭐만 되면 돼 있어? 미국기하고 입장기만. 그러니까 딴 위치 나와 있어. 일본 입장 거치나. 그리고 그 다음날 놀러올 때는 돌아올 때는 그냥 태풍이 들고 다녀 공항에. 그래서 유엔의 인준이라는 게 있지만 나라가 아무리 손을 못 왜? 인준을 못 받으면은 태극기도 못 보는 거예요. 외교관이 아니야 돼요. 자, 여기 이분이 유명한 사마 합동연설 연설 하셨을 때 이게 사마 의장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마르틴 하원의장 이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바로 사원 페리스 목사님. 그분이 사원 베리카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아니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니까 이 정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교관이라는 사원이 역할이 크거든요. 사원 어른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죠. 기독교 방문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프로인데 기독교인들이 많아. 당연히 방문객이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저는 중립분이 됐지만 철저히가 방문포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대해서도 예배를 줄 수 있어요. 미국 군복이 세례를 주거나 안수하는 거고 미국 군복이 또 마침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꽃을 달은 거야. 지석꽃을. 그래서 10개 수용소 중에 강공포로를 7개 수용소가 성공을 했는데 3개는 못했어. 왜 못했느냐? 제주도에 2개가 있었거든. 거기는 명령소가 못 갔어. 바다를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에 제2캠프와 제2캠프가 있었는데 제2캠프는 성공했는데 제2캠프 성공 못했어. 왜냐면 너무 시내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위험해. 그리고 이 방문포로는 뛰기 때문에 명령소를 이기 뒤에 원영덕 사령관이 집에서 등산했어요. 그래서 백골이기 때문에 미처 제주도까지 못 가가지고 제주도는 방문포로를 못한 거지. 자, 이거는 대통령이 1951년 7월 25일 날 대장으로 진급한 대장 사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축하해서 이렇게 자기의 제임스 레드피스에서 사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다고 쓰는 미국 군목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활동하는데 자 우리 한국 전쟁에서 미국 군목도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몇 명이 했을 것 같아?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12. 그럼 미 군목이 몇 명이 희생되었을까? 12명. 12명이 희생되었어. 희한하지, 그치? 12명이 전쟁에서 진리하다가 포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포로돼서 죽기도 하고 이 군목들이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게 전시도에서도 학교를 운영했어요. 전시에서도.
그래서 대학교도 부산에서 이대, 서울대, 고대, 연합대학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마당에서 학교가 다 부서졌는데도 체면을 교정사했고 놀라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잖아. 굶어 죽으니까 밀가루 사 먹으라고. 우리는 굶어 죽을 수는 있어도 안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뭐냐, 인쇄소를 만들었어요. 인쇄소를. 국민들 굶어 죽는데 인쇄소를 만드는데 그 인쇄소가 그 당시 세계 최고.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 보세요. 전쟁통에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쓰잖아. 실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우리는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못 배우면 안 돼.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단국포로 석방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주령. 그러니까 극비야, 극비.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유엔 총사령부가 놀란 게 미국이 어떤 나라야? 정보기관이 있는 나라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에 놀란 거야. 단국포로 석방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게 놀랐는데 오히려 단국포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했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석방해서 이승만이 이렇게 대통령 조명을 가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공식적인 원조만 8억 불. 그때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야. 한 달에 월급이 800만 원 받는데, 아니 100만 원 받는데 800만 원 끊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1년에. 그거는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민간 단체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게 8억 달러예요. 그게 16배죠. 이때는 보릿고개가 없었습니다. 다 원조로 먹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상하 그 유명한 합동연설인데 이게 동양인으로서 두 번째. 첫 번째 누구냐? 1944년도 홍미령 여사, 장개석의 기인 홍미령 여사가 동양인으로서 첫 번째 연설을 모의 연설하고 동양인으로서 한국으로서는 이승만 박사가 두 번째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하 합동연설에 쓰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최고의 영웅들만 모여서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시민회로 조국장파들이 이승만 살인마 독재자 그러잖아. 살인마 독재자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말이 되냐고. 조국장파들이 이승만이 살인자다, 독재자다, 민간에 학살했다.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어떻게 사과하냐고. 자유민주주의 본당이 쏘.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상위 방위주라고 했는데 이게 변형태 외무장관이고 이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인데 덜레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승만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주말마다 시골이나 교회 가서 연설을 해. 제1장로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덜레스가 고등학생으로 그 연설을 듣고 외교관에 꼭 해주게 된 거야.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을 진짜 했어. 그러니까 40년 친구 사이야, 덜레스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면서도 손편을 들어 아이젠하워 편을 안 들고 이승만 편을 드는 거지. 동생처럼.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가 가해조항을 하는 거고, 이게 브릭스 주한미 대사, 이게 임명식 유엔 초대 대사, 그 다음에 이게 진원식 외무부 장관, 이게 윤치혁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게 백규진 국무총리. 그래서 배석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를 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번 건국전쟁 때 이거를 티컷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해요. 티컷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 즉 뉴욕시에서 증권가가 있잖아. 증권가의 옛날에 증권 텔레그래프 전신 줄이 있었다고 종이가 그 종이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서 티컷 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세계 사적인 영웅들을 초청해서 영웅 행진을 하는 거야. 이번에 그 건국전쟁 영화에서 이걸 최초로 공개했다는데 아니죠. 우리 이미 길거리에서 봤지. 태극기 가야 돼. 봤고 또 최초로 외국인 원수가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외국인 원수로는 46번째 받았습니다. 외국인 원수로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았냐? 벨기에의 국왕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1920년도에. 그러니까 20년, 30년 차이가 나요. 그동안에 외국인 원수도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번에 40번째 받았고 이 티커테이프 히로퍼레이드가 언제 생겼냐? 1886년도 미국의 뉴욕에 가면 뭐 써있지? 이 뉴욕에. 자, 이
자, 여기 이제 김정일 국방부 장관, 이제 태평양의 사령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국에 온 조선 선교사들은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미국인보다 미국의 역사를 더 많이 아는 한국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학교에 오면은 강의 듣는 게 자존심이 너무 성한 거야.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역사를 자기가 더 아니까. 야, 너 토마스 제퍼슨 알아? 토마스 제퍼슨 알아? 이러면서 토마스 제퍼슨의 동료들은 너 니컨 알아? 그래서 니컨의 남북주택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 도와줘야 되는 설득을 하니까 이들이 다 감동을 받고 다 도와주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1958년도 5월 1일 날 요즘에 우리나라 핵무장 하자고 얘기 많이 하잖아. 이미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투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이게 280mm 원자포야. 여기에 핵 한 구를 장착해가지고 쏘면 원자포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어니스트존이라고 미사일이 있어, 미사일. 그 미사일에다 장착하면 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서독 다음으로 두 번째 전술핵을 들어왔던 거지.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연구해 보면 카터의 인권의 곁에 이걸 빼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핵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참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존 컬프라고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동상이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 원래 용산에 있었다가 이태원으로 옮겨서 이제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옮겼는데 이 콜프라는 사람이 벤플리트만큼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 군정 때는 칠사단장으로 우리나라를 건국을 받고 전쟁이 나니까 구군단장으로 미 구군단장으로 낙동강 방어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국지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이 8군 부사령관이 돼서 예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일부러 예편을 해. 예편하고 뭐하냐? 바로 웅쿠라 한국을 돕는 민간인 그 지원 사업의 장이 되겠다고. 그래서 평생을 대한민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콜프 공상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애국심이라고 이런 거에 감동을 받은 미군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벤프리트 같은 경우는 아이젠하워와 국민동창이야. 육사 국민동창이야.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벤프리트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자기 직속성관은 아이젠하워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아이젠하워 말을 안 듣고 이승만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편을 시켜버려. 그 대신에 너 주미대사를 시켜주겠다. 주미대사를 시켜줘. 얼마나 명예야 대사가 되는 게? 벤프리트가 뭐라 했냐면 내가 대사가 되면 본국의 훈령을 들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편을 들게 되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하겠다 해서 전역을 하고 한민우호재단이라는 민간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한강 기적이라는 말도 제일 먼저 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두 번째 한 게 벤프리트예요. 언제 했냐? 5.16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박정희를 벤프리트가 키웠거든. 근데 혁명을 성공했어. 그러니까 미국인의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이 혁명 정부를 도와줘야 한강 기적을 한다. 미라클 온 한이라는 거죠. 미라클 온 더 한. 그래서 이 혁명 정부를 도와야 이승만 대통령의 한강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한강 기적을 언제 나왔냐면 유엔과 미국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도와주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도와주나 다 조사하지. 한국에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존 레논이라는 대표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런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가 복구되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열받잖아. 천재가. 야, 지금 포독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보자 해서 최초의 독일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보낸 게 배경원 박사입니다. 그 배경원 박사가 5.16 hun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차관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에 한 말이에요. 우리는 서쪽의 라인강 민족보다도 더 위대한 한강 민족을 일으켜 보자. 그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이라고 요게 간 거는 건국훈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뭐 무공훈장을 받아야 되잖아. 무공훈장도 받고 건국훈장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1955년도 독일 기자가 찍은 최초의 공식 조명입니다. 최초의 대통령 공식 조명이야. 그거를 1974년도 김인승이라는 화백이 컬러로 그린 거예요. 원래는 흑백 사진인데 컬러로 김인승 화백이 그린 거죠. 컬러로. 자, 인천에 가면은 메가더 동상이 있지. 메가더 동상은 누가 만들었냐? 김인승 화백의 동생이 바로 조각가야. 그 조각가가 메가더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1959년도 그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전국을 기차로 다닐 때 그 영상입니다. 인터뷰하고 가는 데마다 이제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가 너무 늙어서 늙어서 노망이 됐다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총기가 흘려지지 않고 모든 국정을 다 수행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이기붕이가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잖아요. 자기가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안 하고 국민이 뽑은 부통령에게 물려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가 치열했지. 부통령 선거가 치열했지. 서로 부통령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이기붕이는 건강이 나빠가지고 10걸음도 못 걸어. 기저귀 차고 다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너는 내가 국방부장도 지도시켰어. 서울시장도 지도해줬어. 이놈은 이제 국회의장도 했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냐?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통령 이기붕한테 물려주면 이기붕이가 헐골골골한데 이거 얼마나 죽으면 내가 서열상이 내가 대통령이다. 최인규가 달아가는 거예요. 내무부 그래서 최인규가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을 전시한다는 게 참 좋고,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죠. 야, 유엔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줘서 좋다.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왜 도와줬겠어?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할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와서 도와주는데 한국인이 게으르고 더럽고 부정부탁만 하고 그걸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지.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잘 싸우네, 자기네들보다 더 깨끗하네, 자기보다 더 성실하네.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하니까 유엔이 도와주지. 그렇게 도와주실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다가도 더러운 데를 청소를 했어. 야, 우리가 깨끗해. 여기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 아니냐. 우리가 지저분하면 여기 사람들이 뭘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가다가도 내려서 청소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트럭들 원조가 와도 이승만 막 그냥 안 줬어. 꼭 청소도 해야 주는 거야. 그래야 쌀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다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이 전쟁통에도 저렇게 소망을 품고 열심히고 정직하고 하니까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도와주시는 거. 영어를 해보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와 발전 이것은 모두 다 예를 들어 미국인 장군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인 정치인들과 많이 만나셔가지고 외교를